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 방송을 목요일 날 오후에 지금 찍고 있는데, 이번 주 초에는 그냥 반도체 소식이 막 쏟아져 나오더니만, 목요일 날은 좀 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나왔던 다루지 못했던 주제 중에서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KHBM 드디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 K-팝, K-푸드, K-컬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드디어 KHBM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HBM 10개 중에 8개가 한국산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씁쓸한 맛은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삼성바지만 삼성은 3등이라는 현실이 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뭐 속이 쓰리지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25년도 2분기 HBM 시장은 KHBM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동시에 마이크론의 빠른 부상이라는 게 두 가지 흐름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있었지만 삼성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를 바랬는데 의외로 이제 스몰 마켓이라고 생각했던 마이크론이 도전이 거세고 또 중국도 HBM3E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25년 2분기에 HBM 시장 분석입니다. 마켓 쉐어를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가 62%로 1등이고 마이크론이 21%, 삼성이 17%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HBM 점유율은 전체 79%, 전 세계 HBM 10개 중 8개는 한국산이라는 얘기죠. 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이게 뭐 시장 조사하는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62%, 삼성이 17%, 마이크론이 21%. 근데 마이크론이 올해 하반기에 뭐 벌써 25%가 나오고 공식적으로 내년에 점유율을 25% 가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삼성의 그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엔비디아항 HBM3 12단 납품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최종적인 콜은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9월 말 아니면 10월 정도에 되면 최종 콜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납품 수량이라든가 단가가 정해지면 4분기부터 갈 가능성은 있죠. 26년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보는 그런 분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올해 말 출시가 될까요? HBM4요? 지배적인 얘기로는 내년도 초, 내년도 1분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중국은 뭐 CXMD 창신 메모리죠. HBM3를 개발 중이나 이제 속도라든가 발열 문제가 아직 해결은 안 됐고 출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 뭐 27년인가요? 뭐 HBM3E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중국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자기네들이 써줄 수 있는 그런 건 되겠지만은 단기간에 뭐 한국 반도체 HBM을 따라온다 그런 것은 뭐 그런 거 없고요. 화웨이도 HBM을 나오는데 속도가 기존 HBM의 절반 이하 수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시장을 주도할 것은 분명하지만 마이크론이 그 지정학적인 강점 미국이라는 회사 중국의 물량 공세 그래서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 확보와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 시장은 KHBM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지만 향후 1, 2년간 삼성전자의 점유율 또 그 다음에 기술력이 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죠. 한국의 전 세계 HBM이 80%가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쟁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경쟁력이 상당히 세다는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HBM 시장은 한국이 이제 공급 비중을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삼성전자 입지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약하고 오히려 후발 주제인 마이크론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건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챗GPT가 만든 겁니다. KHBM.
이 마이크론이 지금 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D램을 만들면서 EUV를 가장 늦게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야죠. 설계를 잘해서 EUV를 쓰지 않고도 D램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습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가 한때는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산 HBM의 구조적인 지위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시장이죠. HBM2E, 3, 3E까지 HBM4는 이제 아마도 11월 정도 되면 퀄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풀 스택 프로바이더 모든 종류의 HBM을 공급하는 공급사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구글 주요 고객사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제때제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압도적인 수율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퀄이 지연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굉장히 아픔입니다. TSV 적층이라든가 발열 전력 효율 관리에서 뿐만 아니라 수율 문제에서 그 문제를 겪으면서 엔비디아의 코어를 지금 반복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시장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사실상 그 대부분을 SK 하이닉스 몫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좀 뭐 크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경쟁력의 약화의 요인은 많습니다. 뭐 이걸 지금 다 눈에 봐야 그런 거고 HBM3 전환에서 품질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고 고객 확보에 실패를 했죠. HBM3는 퀄 통과를 해서 중국 제품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제품도 지금은 뭐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발열하고 소비 전력이죠. 그래서 이 IT 기기에서 소비 전력과 발열이라는 것은 쥐약입니다. 그것을 지금 삼성이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퀄 통과가 늦어져서 공급 계약을 못 따내면 2순위 벤더, 세컨 벤더 아닙니다. 지금 서드 벤더입니다. 서드 파티 벤더죠. 그래서 지금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범용 D램이라든가 낸드에 포함을 하고 거기 플러스 HBM이 되는 이런 그 형상인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범용 D램도 지금 뭐 잘 하고 있지만은 중심이 HBM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되고 또 그만큼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받아주니까 무게중심이 HBM으로 쏠린 거죠.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선택과 집중, 특히 HBM에 집중한 거죠. 수많은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HBM에서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이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마이크론이 경쟁력이 상당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베타, 원비를 얘기합니다. 공정 D램과 TSV를 결합을 빠르게 HBM에 적용을 했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정 노드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HBM4에 대한 그 전반적인 설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HBM4의 베이스 다이 되는 로직 다이를 12나노 D램 생산에서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졌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핀 속도죠. 11기가 bps 이상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등 뭐 클라우드 고객과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미국 회사라는 것. 그게 참 큰 그겁니다. 그래서 범용 D램과 함께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 단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들어서 삼성이 HBM3E의 12단의 뭐 그 제품 가격을 뭐 20% 30% 다운을 시킨다. HBM4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의 HBM4가 12나노 D램 생산으로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삼성은 수율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프리미엄 가격 때문에 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을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장의 그 전략적인 그 흐름도 한번 봐야죠. 삼성은 콜 통과 지연으로 해서 신뢰도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반전을 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뭐 글로벌 그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나 HBM 시장에서 3위라는 거 그 자리를 그냥 굳혀져 가는 그런 참 어마하게 큰 기업의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쌓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마이크론 후발주자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스몰 마켓인데 어제도 제가 그 마이크론의 임원분과도 톡을 했었는데 HBM4에 대해서 저한테 대답을 못 하셨는데 어제는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작년 5월, 6월에 도입을 하면서 그동안 일본의 싱크바 장비를 도입을 해서 수율이 안 나오던 차에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수율이 떡상하면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지만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의 실무진이 여러 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만났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미 반도체 TC본드가 삼성에 납품이 돼서 수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HBM 80%를 차지하는 것은 순전히 SK 하이닉스 효과입니다. 근데 후발주자 마이크론이 굉장한 경쟁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마이크론의 HBM4 경쟁력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점유율이 8%, 25년에 21%, 26년에 25%가 목표입니다. 어마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HBM3E의 대부분 가격이라든가 공급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효율, 한 30% 정도 전력 효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공급 면에서 물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크론은 이 캐파가 SK나 삼성에 비해서는 적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HBM4의 기술 스펙을 보면 대역폭이 초당 2.8TB에다 핀당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11GBps를 초과를 해버렸어요. 많은 그 신문이라든가 분석가들이 마이크론은 12나노 D램으로 베이스 다이를 하기 때문에 10GBps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쩌면 샘플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 건다고 얘기를 했는데 11GBps를 초과한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GPU 요구 사항하고 맞아떨어지고 내년 2분기에 본격 양산을 하겠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내년 초에 생산을 하지 않고 내년 2분기에 할까? 혹시 엔비디아하고 뭐 이렇게 그 추라 이런 것들을 벌써 입을 맞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HBM4에 아니죠. 마이크론은 HBM 고객사를 6개로 확대를 했다 그러죠. 제가 추측해 봤습니다. 엔비디아, AMD 가속기 GPU 계리죠. 그 다음에 구글, 이게 모회사가 알파벳이죠. AWS, 아마존 웹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또는 클라우드 AI 가속기 스타트업, 그 외에도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메타, 애플, 테슬라는 뭐 삼성하고 또 이렇게 파운드리 계약을 해서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HBM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테슬라는 아니겠죠. 자, 이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뭐 어차피 트럼프 정부가 수출을 못하게 했으니까 뭐 텐센트라든가 바이트댄스라든가 이런 거는 빼고 뭐 이렇게 또 들어갈 때가 참 많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팔아먹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그 합격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이크론 내년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캐펙스 D램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요 그림은 제가 좀 미완성적인 그림을 가지고 제가 완성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이게 글로벌하게 여기가 아이다호에 본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뉴욕에도 지금 투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도 버지니아 주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 히로시마에는 지금 일본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팹을 히로시마에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에 이제 핵심적인 시설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HBM 전용 뭐 이런 것도 후공정 라인이 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공장을 잘 짓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마이크론이 스몰 마켓이요. 그러나 이런 글로벌 팹이 다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전체로 이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고, 1감마 그러니까 저 원시 디램이죠. 요것 때문에 EUV 장비를 더 도입하고, SK 하이닉스도 현재가 지금 한 20대 정도의 EUV를 가지고 있는데 한 20대를 더 추가로 도입해서 한 40대를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이크론 후발주자였었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메인 벤더보다는 보안용이라든가 서버 벤더로 이렇게 쓰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거는 제 그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 그러나 약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을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공급망에서 독립성이 낮고, TSMC가 만약 캐파가 부족할 경우, 그럴 때는 이 마이크론이 HBM 생산하는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실제 대량 양산 경험이 짧아서 대규모 수율 안정성에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요걸 한미 반도체 TC본드로 지금 약점을 고치고 있다는 거. 그렇죠? 6개 고객사로 확보를 발표를 해서는 여전히 대형 고객사의 핵심 벤더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세컨 번더 정도의 역할, 워낙에 마이크론이 메모리 회사 중에서 뭐 캐파가 그만하니까 그 정도 2등 위치에서 상당한 뭐 영업 이익률 46%나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마이크론은 HBM4 스펙 확보와 양산 준비 속도, 고객 다변화,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무기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이에서 확실한 2위 자리로 경쟁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삼성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조만간에 좀 빨리 올라와 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이에 마이크론이 너무 치고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좀 잠잠해 보여요.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빨리빨리 SK 하이닉스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